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을 멀리하면서 중국에서 주겠다고 하는 4월달부터 주겠다고 하던 모든 원조를 받지 않으면서 또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면서 어디하고 가까워지려고 할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러시아의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러시아도 북한을 상당히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석유 정제유죠. 정제유까지 들어가서 이번에 그 정제유가 석유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대사관마다 약 차 10대가 있던 20대가 있던 뭐 러시아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 차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2대만 러시아 대사관도 단 2대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휘발유가 없기 때문에 대사관 차들도 휘발유를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2대만 움직일 수 있는 휘발유만 보장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휘발유가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에서 정제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최근에 왜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할까요? 왜 특히 물론 2019년도 김정은이 4월 25일 날 러시아를 방문했죠.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경제, 군사,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경제 분야에 많은 협력을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쌀과 밀가루, 설탕, 정제를 계속해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2018년도 2월 달이 되기 전에는 바로 2017년 8월입니다. 저도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극동 포럼이라는 즉 극동 포럼에 저도 초청을 받고 참여했습니다. 그 극동 포럼에 일본 총리도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왔고 그때 당시 저와 같이 갔던 분이 김동연 부총리였습니다. 저는 뭐 정부 차원에서 간 게 아니고 연구소, 대학 교수로서 연구위원회로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2017년 8월 푸틴 대통령도 참여했죠. 푸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몽골 대통령, 그리고 일본에서 총리도 참여했습니다. 그 회의에 1일부터 3일까지 저는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울라디보스토크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푸틴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함께 유엔 제재에 동참할 때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앙골라,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돌면서 북한과 손을 끊으면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북한과 손을 끊으라고 주문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최고의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던 때였죠. 이 문재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에서 공급해주는 즉 지원해주고 있는 석유, 정제유를 차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끊어달라고 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보내주고 있는 적은 양의 휘발유나 디젤 이것마저 끊어버리게 되면 북한의 유치원, 타가서, 학교 그리고 병원까지도 설 수 있는데 그래도 끊어야 되겠는가 하고 반대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끊을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병원에 들어가는 석유까지 정제유까지 끊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로 했죠. 이 모든 오늘과 같은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유엔 제재 압박에 동참해주고 북한을 압박을 통해서 국제사회로 나오게끔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그 이후에 많은 고위급 인사들, 부총리로부터 외교부장으로부터 상원의장까지 북한에 계속해서 고위급 인사들을 보내면서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또 상당히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오히려 중국보다 배를 통해서 식량을 더 많이 지원해 준 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특히 종제를 가장 많이 지원해 줬죠. 지금도 이번에도 종제를 지원해 준 것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마다 이제는 차가 있는 대로 휴가를 공급을 다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정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바로 중국과 멀어지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원조와 차관을 받으려고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대사관에서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도 사진 전시회 열었지만 이번에 7월 달에 북한은 김종일의 아버지죠. 그 김종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던 10주년 기념, 즉 2011년 8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극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2004년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2011년도 12월 달 급사하기 전에 바로 8월 달에 4월 달에는 중국에 왔다가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자 김정일은 바로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크에 가서 베네딕트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걸 기념하는 기념 사진 전시회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광범위하게 열고 거기에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직접 참여합니다.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송대하게 열었죠. 자, 이 시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도 북한을 옛 동맹국의 지위로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즉 옛 소련 시절에 북한은 군사 원조 국가였고 또 군사 동맹 국가였습니다. 또한 경제 협력도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가장 많이 북한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모든 기계, 장비들이 대체로 소련과 그리고 체코를 비롯한 헝가리,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바로 전기 제품과 자동차는 70%가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던 것, 지원을 받았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지금 북러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을 쏴달리거나 아니면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벗어나 이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러시아로 방향을 든 김정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 석유 종제를 준 것도 러시아 거는 받으면서 중국 거는 왜 받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석탄도 러시아에는 지금도 북한에서는 무연탄도 수출하고 광물자원도 수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석탄도 광물자원도 많지만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밀과 쌀, 설탕, 기름과 같은 것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대거 들어갔다면 지금은 러시아에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흥남항으로 약 2만 톤의 밀가루가 들어간 것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부분입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탄광에서 쓰는 이 원목도 모두 시베리아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와의 국경은 점점 열면서 아직도 북중 국경은 점점 더 닫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8월 20일, 8월 15일이 지나면 8월 20일에서 8월 30일 사이면 알 수 있지만 그때에도 북중 철교는 또 북중 관문이 신의주 단동 철교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단동과 신의주에서 오는 소식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